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파드 기능들이라는 주제로 여러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왜 개발자가 꼭 알아야 되냐면 이번에 배우는 파드의 기능들은 개발 로직이 받쳐주지 못하면 써먹을 수 없는 기능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앱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배포된다고 했을 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로직들을 잘 구현해 줘야 되고 데브옵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개발자에게 이런 로직들이 꼭 필요하다고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어떤 내용들인지 전체 강의할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커노드 위에 파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특정 노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워커노드의 리소스는 파드에서 지정된 리소스보다 많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미지를 가져와서 컨테이너와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파드가 기동하고 운영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컨테이너 안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돼요. 먼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브를 설정하면 큐블렛이 이렇게 앱의 헬스 체크 API를 날려주기 때문에 앱에는 이 API들에 맞춰서 헬스 체크를 해주는 로직이 필요했고요. 다음으로 config 맵을 통해서 환경 변수를 줄 수가 있었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설정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설정 파일의 경우 C클래스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마운팅할 수 있었고 앱에서 이 파일에 접근하는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저장하고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 PV를 통해서 워커노드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개발 로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프린트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고 워밍업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이번 섹션에서 배울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수집 서버 입장에서 모든 파드의 정보를 조회해 볼 목적으로 API를 날리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서비스에서는 파드로 트래픽을 랜덤하게 보내주기 때문에 트래픽을 여러 번 시도해야지 모든 파드를 식별할 수가 있고 이런 구조는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구조입니다. 기존 VM 환경에서는 내가 배포할 앱에 대해서 고정 IP가 정해져 있었고 이 IP들을 모두 수집 서버의 컴픽으로 등록을 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조회 트래픽을 날렸었거든요. 근데 파드는 IP가 자동 생성되기도 하지만 파드가 재생성됐을 때는 이 IP가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수집 서버는 내가 정보를 조회해야 될 파드들한테 트래픽을 보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떤 구조로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되냐면 파드 스스로가 자신의 파드 정보를 수집 서버에 전송해주는 구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앱에서는 내 파드 정보를 조회하는 로직이 필요한 거고요. 그 로직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들에 대한 차이와 사용법은 다음 수업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수집 서버가 주기적으로 파드의 상태를 조회하는 게 아닌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신의 상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수집 서버로 API를 전송하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이 내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파드에 호출이 된 다음에 이후에는 이 두 파드끼리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P2P 통신이고 우리가 메시징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통신 로직에 내 IP 주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시스템 성능적인 면이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입장에서도 내 파드의 IP 정보가 필요한 상황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파드가 종료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이전에 배웠던 프로브만큼이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존 환경에서 통상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되는 경우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 혹은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 공지를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리고 주로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때 앱을 종료시키다가 에러가 좀 나도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시스템을 내린 이후에 로그를 볼 생각 자체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환경에서는 시스템 종료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업그레이드나 스케일링들이 운영 중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앱 종료에 대한 로그를 계속 지켜볼 게 아니라면 이젠 앱이 안전하게 종료가 되도록 만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또한 앱 종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드 삭제 명령을 받으면 큐블렛은 앱한테 종료 신호를 보내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스스로 종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앱이 스스로 종료되지 않으면 강제로 파드를 삭제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앱에는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현재 실행 중인 앱들을 잘 정리하도록 로직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앱에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앱은 종료 신호와 별개로 내부적으로 메모리 릭이 발생하거나 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컨테이너를 리스타트 시켜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전 컨테이너가 왜 재시작됐는지에 대한 사유는 조회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kubectl로 이전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앱이 종료될 때 특정 파일의 에러에 대한 사유를 저장해 놓으면 파드에는 이걸 kubectl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의 마지막으로 파드의 생성과 운영, 그리고 종료에 따라 파드와 컨테이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파드의 상태는 파즈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진행에 따라 그 값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파드 종료 시에 석세시드와 페일드가 있는 걸 보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종료에 대해서 성공적인 종료와 그리고 실패적인 종료로 구분을 해놨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파드의 상태가 있지만 컨테이너에도 별도로 상태가 또 존재합니다. 컨테이너 스테이터스라는 속성이 있고요. 이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부적인 리즌이 또 있어요. 여기 클래시 롤백 오프는 파드가 제대로 기동이 안 될 때 대시보드에서 자주 볼 수 있었죠. 실제 파드는 펜딩이고 컨테이너는 웨이팅인 상태에서 이 리즌의 값을 화면에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종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 completed와 에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가 정상 종료되면 completed고 파드도 succeed로 끝나는데 한 파드에는 컨테이너가 2개 이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컨테이너 중에 하나라도 에러가 있으면 파드는 failed 상태로 끝나게 돼요. 그럼 다시 파드 종류에 대한 상태를 정리를 해보면 시그텀을 받은 앱이 정상적으로 자원을 정리하고 스스로 종료가 되면 컨테이너 상태가 completed고 파드도 succeed로 끝나지만 스스로 다 정리를 못하고 강제 삭제가 됐을 때는 컨테이너 상태는 에러고 파드 상태는 failed로 끝나요. 이해되셨죠? 근데 실제 스프링으로 앱을 만들고 시그텀 신호를 받아서 앱을 잘 종료를 시켜보면 컨테이너 상태는 에러가 되고 파드는 fail로 종료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생겨버리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과 또 파드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 코드들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발자시라면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요. 개발자가 아니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다가 개발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이렇게 내 파드 정보를 API로 노출시키기라는 주제와 내 어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종료하기라는 주제들이 있는데, 한 번에 많은 내용들이 정리된 거라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강의를 2번 들을 거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강의를 들을 때 부담을 좀 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게 공부한 만큼 정리도 잘 해놓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수업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